네, 안녕하세요. 스미스미입니다. 오늘은 투자와 블로그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요. 저는 2009년도부터 취미로 블로그를 시작해서 10년째 블로그를 운영해 오고 있고요. 투자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4년차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투자하는 내용들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장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블로그와 투자를 병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5가지 장점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블로그 본연의 기능인 기록이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이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얻게 되는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매달 제가 투자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투자 보고서와 같은 내용들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쌓인 글들이 나중에 제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블로그에 보면은 키워드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활용해서 찾고 싶은 정보들, 그리고 내가 예전에 기록했던 내용들을 쉽게 찾으면서 또 그때 썼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게 아니면 공부했던 내용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복기를 해갖고 또 투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체계적으로 사고를 하고 또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평소에 해당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투자 아이디어도 얻으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되게 복잡하게 산재해 있는데요.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면은 글쓴이만의 글 쓰는 형식 혹은 틀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그 틀에 맞춰서 글을 쓰게 되고 머릿속에 있었던 복잡한 내용들, 여러가지 산재해 있던 정보들이나 학습한 내용, 그런 것들을 이 틀에 맞춰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사고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오래 간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 장점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던 수치나 정보 아니면 어떤 시점이 실제와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면은 내용들이 정확하게 어떤 시점과 수치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빠르게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손실을 입거나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블로그에 기록된 정확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고 손실보다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블로그를 통해서 다른 투자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 투자하는 내용들 아니면 제가 공부한 내용들의 정교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A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기업에 대한 생각들을 블로그 글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A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투자를 했던 그런 분들께서 제 내용들을 보고서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맞게 분석한 내용 아니면은 그 보시는 분들께서 동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해주신다던가 하고요. 반대로 또 제가 분석한 내용이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팩트에 기반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분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함으로써 제가 투자하는 내용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느 단계에 도달을 하면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꽤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쓴 글들을 꾸준히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저보다 투자를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썼던 글들을 보면서 투자를 배워나가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별로 평소에 분석을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요약을 하고 글을 쓴다면 그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서는 다른 투자를 하신다던가 또 제가 분석한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도움을 드림으로써 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와 블로그를 이렇게 병행하는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은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이 경우 없이 댓글을 다시는, 악플을 다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뭐 멘탈이 나가겠죠. 또 평소에 즐겨보던 뭔가 투자 분석하는 실력이나 투자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의 그 기업 분석 글을 보고선 혹해서 따라샀다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본인의 투자 원칙이나 아니면 투자 스타일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블로그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뺏긴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꾸준한 습관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내용들을 남한테 보여지는 게 싫으신 분들도 있고 또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면 공개와 비공개로 설정을 해서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조금 내가 그냥 정리용으로는 괜찮은데 누구한테 내가 쓴 글은 보여지는 게 싫다 하시면 기록적인 측면이라는 되게 강력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그냥 글을 쓰시되 비공개로 쓰시면 돼요. 쓰시다가 어느 정도 분석하는 능력이나 투자 아이디어나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쓰시는 글들을 공개 글로 전환을 하셔서 다른 분들과 공통된 내용에 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스스로 이제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게 좋거든요. 글을 이쁘게 써야 되거나 아니면은 꼭 어떤 화려한 그래프나 적절한 사진을 함께 넣어야 된다, 이런 법칙 같은 거는 없어요. 일단은 써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거를 나중에 미래의 시점에 과거에 썼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맞는지 틀렸는지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가 투자라는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블로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요즘에 보면은 네이버 블로그가 트렌드에 맞게 스마트폰으로도 글을 쓰기 되게 편하게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블로그 만드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또 그게 익숙해지면은 글을 쓰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면서 효율성이라는 게 또 생기게 되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 영역이 바로 블로그니까 투자를 하실 때 올해부터는 블로그에 어떤 내용이라도 투자했던 내용들, 생각,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꼭 투자와 함께 블로그 운영을 병행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